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1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어제장이었습니다. 지금 시장 펀더멘털이 뒷받침을 해주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지수가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00대에서 돌고 도는 모습, 그래서 마감 키워드 바로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전일장 리뷰하면서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도는 박스권 시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죠. 어제 양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요. 코스피 0.69% 하락하며 2452.70포인트였고 코스닥은 강보합이었습니다. 0.01% 올라 772.55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의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4,18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였는데 개인이 3,411억 원, 외국인 매수 규모는 조금 작았습니다. 67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지금 개인과 외국인 매수 우위였습니다. 개인이 27억 원, 외국인이 585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 340억 원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석유와 가스, 소프트웨어, 철강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업종에서는 챗GPT 관련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챗GPT와 갤럭시 탑재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문 사장은 갤럭시 S23 시리즈 출시 기자 간담회에서 챗GPT 기술을 모바일 장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 있다며 이 챗GPT로 모바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석유와 가스 업종은 러시아의 원유 감산 소식에 국제 유가가 현지 시간 10일 배럴당 2.13% 상승한 79달러 72센트의 마감을 하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철강 업종,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인근 송유관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이어지는 일부 파이프라인이 폐쇄되자 강관 업체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1.5%, 동국제강 1.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볼게요.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2원 10전 오른 무려 1277원 30전의 장을 마쳤습니다. 7거래일 연속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다소 진정세를 보이나 싶었던 환율이 한 달 만에 1270원대로 올라섰죠. FOMC 발표 직후였던 지난 2일에 환율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220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이후에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추가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CPI 지수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면 이 긴축 압박을 키워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투자자 예탁금과 주식 거래 활동 계좌가 함께 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복귀하는 이른바 머니무브가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주식 잔액 그리고 거래 규모 상위 0.1% 슈퍼 개미와 일반 개미 투자자의 수익률을 비교해 놓은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키움증권과 최근 3개월 동안의 거래대금 합계가 10억 원 이상이고 국내 주식 일평균 잔액이 5억 원 이상인 주식시장의 큰 손을 분석했더니요. 슈퍼개미들은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이 8.1%로 일반 투자자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자산 규모가 압도적인 만큼 보유거래 종목 개수도 일반 투자자를 웃도는 것이 또 특징이었는데요. 이 큰 손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11개의 종목으로 5개인 일반 투자자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상장 지수펀드 ETF보다 개별 종목을 선호했고요. 또 일반 투자자와 비교해서는 코스닥에 투자하는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이 같은 차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슈퍼개미와 일반 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일반 투자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코덱스 인버스, 그리고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런 건 ETF 상품, 그리고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통신과 음료 업종이죠. SK텔레콤과 CJ제일제당을 가장 많이 사들인 반면에 큰 손들은 개별 종목에 적극 투자해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슈퍼개미들 순매수 1위 종목 역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로 일반 투자자와 같았지만 1위를 제외한 2위에서 5위는 LNF나 세방, 두산에너빌리티, SM 등 개별 종목, 특히 코스닥 주식도 포함됐습니다. 많은 종목을 보유하되 거래를 빈번하게 하기보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매매를 했다는 점이 슈퍼개미들의 특징이네요. 슈퍼개미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였는지 알아봤고요. 시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앞으로 코스피 변동성에 대한 경계 심리를 높여야 한다는 분석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은 2월 증시가 원화 약세에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는 등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만 잘 버티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까지 단기간에 한 8조 원 정도를 매수하면서 단기 매수 강도가 정점에 달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면 외국인의 차익 실현 심리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4분기에 실적 쇼크가 속속 확인이 되면서 이 시장이 실적 쇼크 이후의 업황 회복 기대감까지 선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를 좀 경계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 트레이닝 대응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대신증권은 연초 이후에 부진했던 업종들 중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어 온 필수 소비재와 보험, 상사와 자본재 그리고 건강관리 섹터를 주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경기나 통화정책적 변수보다는 개별 기업 실적에 주목을 해야 할 텐데요. FN가이드는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 넷마블, 컴투스, 콘텐트리 중앙과 CJ CGV를 꼽았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한국항공우주, 한전 KPS, 네오위즈, 펄어비스, 녹십자, CJ 콘텐트리 중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월 CPI 발표를 앞두고 오늘도 시장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가는지 개장 상황도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